요즘 도시에 사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 주말 농장을 찾거나 또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농사 가운데서도 가장 감동적인 건 역시 사람 농사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필요한 건 어떤 걸까요? 오늘 황석경이 만난 사람에서 그 명쾌한 해답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책 농사를 잘 지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파주 출판도시를 만든 주역이시죠. 파주 출판도시 명예이사장이신 이기웅 열화당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파주 출판도시 명예이사장이신 열화당 이기웅 대표님 모셨습니다. 그럼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리로 좀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그 대표님을 맞이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정말 어떻게 보면은 기대도 되고 또 흥분도 되고 또 여러 가지 기쁜 마음이 커서 오늘 사랑의 기쁨이라는 곡으로 그 대표님을 좀 맞이하는 그런 마음을 좀 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 오늘 첼리스트 장지혜 씨, 바이올리니스트 차진강 씨가 함께 해주셨어요. 따뜻한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즘 그 국회에서는 가장 큰 문화축제라고 할 수 있는 국회 열린마당 행사가 21일부터 28일까지 열리고 있는데요. 그간에 21일, 22일 양일간은 북페스티벌이 펼쳐지고 있어요. 바로 이 국회 도서관에서. 그래서 이 의미에 가장 잘 맞는 분으로 오늘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국회 도서관에 어떻게 자주 오시나요, 대표님? 네. 옛날에는 네. 자주 왔어요. 네. 근데 요즘은 제가 사실은 출판도시 네. 일 때문에 거의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네. 저의 심부름으로 네. 저희 직원들이 많이 왔죠. 특히 현재 관장으로 계신 네. 이은철 관장님은 네. 제가 아주 평소에 존경하던 어른이시라 네. 요즘은 좀 자주 오려고 이제 마음 먹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몇 번 왔었고요. 네. 네. 우리가 그 도시를 그 수식하는 단어 중에 뭐 위성도시, 뭐 해양도시, 뭐 문화도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출판도시를 갖고 있다는 건 정말 왜 문화 강국의 그 국민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자부심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역사가 한 28년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사실은 이 네.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제가 무슨 재주가 좋아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갑자기 한 게 아니고 네. 모든 것을 역사에서 찾았습니다. 우리가 책을 옳게 내고 네. 풀어나가려면 지금까지 막 책의 양이 엄청나게 늘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교보문고에 가보세요. 얼마나 이것이 한국이 맞나 할 정도로 갑자기 팽창된 거예요. 네. 이 갑작스럽게 팽창되다 보니까 그걸 처리할 능력, 생산할 능력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근데 책도 말이에요. 농사와 똑같다. 책을 만들 수 있는 씨앗도 있고 또 그것을 갈무리하는 저장도 있고 네. 저장을 하고서 이게 씨를 뿌려서 책을 만들고 그것이 숙성해서 자라서 있는 그 과정들이 우리 일견 보면 생략되어 있거든. 네. 그 생략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현대 사회에 맞는 구조를 만들자. 그 모든 책의 원리에서 네. 책의 도시를 만드는 그 원리를 찾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걸 찾는데 보니까 이 도시가 갖고 있는 이 서울이라고 하는 이 넓은 도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한 부분 난개발된 게 많아요. 압축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네, 네. 또 우리도 세계 대열에 껴야 되니까 막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책을 만드는 공장들이나 생산 구조들이 여러 군데 막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국토를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같은 데도 보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단의 토지를 국가에서 주시면은 우리가 여기서 지혜롭게 산업 배치를 다시 해보겠다. 근데 그것이 대단히 그럴듯해 보였지만 이게 책 만드는 사람들이 뭐가 대단한 무슨 산업 구조가 필요한가? 문화행사나 마찬가지인데 네. 문화행사 여기 국회에서 우리 책잔치 하듯이 잔치 한번 벌리면 끝나는데 그거의 책이 나오는 그 모습이 아닌가 이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설득하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그 출판 도시의 구상을 북한산에서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 이제 생각을 수련하려면 네. 사람이 이 진실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명상을 하고 그리고 이게 사색을 하잖아요. 네, 네. 사색하기 가장 좋은 도량이 어디냐면 북한산이에요. 서울하고 가깝고 주말에나 이제 우리가 여행을 할 수 있죠. 네. 주중에는 바쁘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여서 우리가 출판인들이 그 네. 엘리트라고 하는 자칭하는 사람들이 그럼요. 엘리트이시죠. 사람들이 이제 북한산에 올라가서 야 우리 지금 이렇게 해서 되겠냐? 원초적인 질문부터 하는 거죠. 인간의 삶이 이렇게 피폐해서 되겠냐? 예. 아주 과장하기도 하고 또 한탄하기도 하고 내려와서 또 소주도 한 잔 마시면서 그 식탁을 치면서 통탄도 하고 그런 결과들이 결국 이 토론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지식인들이 모여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엘리트들이 모여서 구상을 하신 건데 그러면은 그 파주라는 장소의 입지에서부터 이 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그 지향점을 그때 다 정하셨던 거죠? 네. 예. 이게 왜냐하면 네. 이 책이라고 하는 그 문화체가 탄생하려면은 우선 저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소설가도 있어야 되고 학자들 그분들의 지원 없이는 책이 나올 수 없죠. 그렇죠. 우선 그 책을 만드는 책 농사 짓는 씨앗이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수도권에 밀집해 있었어요. 근데 서울을 탈출하긴 해야 되겠네요. 땅이 없으니까. 그 서울 근교 네. 가까운 뭐 50km 이내 그 땅을 구하는 것도 보통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국가가 우리 책의 중요성을 그것만 인정하고 미리 이렇게 마련해 주질 않거든요. 우리들이 스스로가 우물을 파야만 물이 나오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책 만들기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땅을 보러 다녔습니다. 네. 아무 땅도 그냥 아무 데나 가 보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나라 땅이니까. 언제가 무슨 누가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한테 좋은 일을 한다면 주겠지. 가지고 다녔는데 참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수도권 지역에 이 현재 있는 땅을 보고서 국가가 그래도 이 책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우리한테 땅을 주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여기서 이사 가려면 멀리 저기 뭐 전라도나 네. 경상도에 가도 좋겠지만은 네.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문화 힘이 그 젖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젖줄을 안 빨고 우리 어린애를 아직 자라지 않은 어린애를 띄워버리면 어린애가 클 수 네, 없잖아요. 네. 맞는 말씀이세요. 아직은 좀 예. 자라야 되니까 그렇죠. 서울 근교에 찾아서 거기를 입지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출판 도시를 세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2단계, 3단계 또 새로운 도시로 도약을 지금 계속 꾸준히 추진하고 계신데 지금까지 돌아보시면은 한 30여 년 이르는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좀 제일 힘드셨어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시겠지만. 사실은 근사한 답을 하기까지는 제가 상당히 나중에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 생각하면 제가 이 도시를 만드는 것은 전문가에게 의탁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무리 책에서 원리를 찾았다 하더라도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네. 가장 이 현실화시키는 현장에 있는 가장 뛰어난 기술자들 또 전문가들에게 지혜를 빌리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가를 찾아다니면서 물었습니다. 네. 도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또 도시를 얻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정부를 선택하면 되느냐 하는 것을 다 전문가들이 가르쳐 줬습니다. 초기부터 내가 내 땅을 내 집을 짓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 사회를 향해서 공기를 만든다고 하는 공적인 업무를 판다고 하는 그런 어떤 가치를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심부름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 말씀 한 말씀 속에서 그 열정과 사명감이 진짜 고스란히 막 느껴지는데 그 사실 처음에 이제 출판 도시가 세워진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잘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계셨어요. 근데 지금 막 규모도 어마어마해지고 날이 갈수록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 그 출판 뭐 너무 단적인 예지만 출판 업체가 어느 정도 지금 그 출판 도시 안에 들어있고 또 규모가 어느 정도 커졌는지 대표님께서 좀 자랑을 좀 해주세요. 예, 사실은 뭐 그 정부에서는 출판 도시가 지금 매년 물어요. 출판 도시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네네. 성장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매출 규모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데는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네, 너무.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돈의 규모만이 아니라, 예. 물론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돈과 더불어 돈을 거느리는 가치의 성장이 얼마나 이루어졌냐는 질문을 받으면 제가 신이 나서 설명하겠는데, 그러나 또 현실을 이끄는 정부의 지도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출판계를 리드하는 네. 출판사들이 이제 입주했죠. 숫자로 말하면은 1단계가 한 130 건물만. 네. 2단계가 한 100개 건물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앞으로 더 들어오면 한 300개 가까이 건물이 들어옵니다. 300개의 건물, 크고 작은 건물들만, 단독 건물들. 앞으로 들어올 건물들이. 네. 합쳐서 다 한 300개 가까이 될 거예요. 네. 합쳐서. 예. 1단계, 2단계가. 대체적으로 우리 출판 문화를 리드하는 회사들이 또 기관들이 꽤 들어와 있다. 상당한 들어와 있다. 안 들어오신 분도 꽤 중요한 분들이 꽤 있지만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것은 출판의 기획에서부터 제작, 생산, 분류, 저장, 유통까지, 배송까지 이런 다단계들이 한때 몰려있는 원스톱 시스템. 이것은 거의 뭐 부러울 정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개선되고 있고요. 네. 또 이런 틀을 잘 짜놨기 때문에 원래 틀을 잘 짜면 그것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점점 나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좀 어렵더라도 크게 틀을 잘 잡아서 개수도 늘려놓고 공간을 넉넉하게 잡으면 서서히 채워지고 있어요. 많이 채워졌는데 조금 있으면 아마 모자란다는 얘기가 나올까 봐 걱정됩니다. 네. 아니 그 성장 규모를 숫자로 여쭤봐서 너무 어리석은 질문을 한 게 아닌가 아닙니다. 다 그렇게 죄송스러웠는데 물으시니까요. 또 수치를 이렇게 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 뒤에 숨어 있는 성장 가치도 함께 정말 그 또 깨우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 파주 출판 도시 안에 보면은 우리 그 출판계의 대부들이 다 모여 계시잖아요. 우리 뭐 자주 모이세요? 정말 의기투합하실 일들도 좀 자주 있으시고 모입니다. 자주 모이세요? 모이고요. 네. 자주 모이고 이제는 박명호 회장도 연세가 네. 많으셔가지고 네. 이제는 좀 이제 조금 이제 조심하시죠. 그런데 북한산에서 이렇게 결의를 했던 그 북한산 결의 팀들이 있습니다. 출판 다시 해보자. 예. 한 7분들은 지금 자주 모이고요. 2분이 고인이 됐어요. 고인이 됐는데 벌써 이제 뭐라고 할까요? 약간은 이제 인생은 역시 이런 거구나 하는 느낌을 갖고 출판 도시도 이제 바라보면서 우리 출판 도시가 옳게 가는 방향으로 네. 그런 원로들이 모여서 이제 충고도 해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정말 출판 그 사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이게 정말 뭐 규모도 커지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하셔서 그야말로 자연, 뭐 환경을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대표님 제가 듣기로는 가서 뭐 잘 수 있는 무슨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네. 1박 2일 뭐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코스도 아주 있다면서요? 즐기는 코스가 됐는데요. 네. 그 우리 문화센터 안에 문화가 아시아 출판문화정보센터라고 예. 제가 이제 아주 정부의 지원을 반을 받아서 매칭 펀드로 네. 지들이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그 안에 그 24시간 이제 읽을 수 있는 아주 차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 지지향이라고 하는 종이의 고향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저는
그게 게스트하우스라고 부르지만 저는 호텔이라고 부릅니다. 호텔도 되고 게스트하우스도 되는 아주 아름다운 공간인데 네. 제가 그걸 만들 때 TV를 없앴습니다. TV를. 호텔에 TV를 없앴어요. 아, 그래요? 근데 건축가가 그 설계한 건축가가 네. 이 사장님 그거 나중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비용도 안 나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80개 정도 방인데 네. 호텔에 방이 하나에 그 TV가 들어가면 네. 야 이거 TV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관리.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또 전기 들어가지. 야 이거 비용도 얼마 없는데 큰일 났더라고요. 한 2, 3일 고민하다가 네. TV 없는 방을 자랑하자. 그래서 TV는 로비에만 두고 방에는 TV를 없애고 TV 없애는 방이라고 하죠. 이게 작은 문구를 만들어서 붙여놨죠. 네. 아. 그래서 이게 명소가 됐어요. TV 없는 방에서 하루 자자. 네. 해가지고 대만에서도 오고 홍콩에서도 와요. 그 책을 위한 많은 것을 담소할 수 있고 네. 가족끼리 와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서 책을 토론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그런 아주 좋은 공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의 공간이다. 사유의 호텔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출판 도시 안에는 그 열화당 안에도 보면 책박물관이 있고요. 책박물관에는 많은 분들이 와서 거기서 하루 종일 읽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 필자들이 와서 저자들이 학자들이나 교수들이 와서 아주 재미있는 특강을 합니다. 열화당뿐 아니라 뭐 한길사 문학동네 네. 또 저 창비 또 어딥니까 열린 책들 네. 뭐 아주 우수한 이번에 누굽니까 이번에 상탄 저기 한강시 네, 한강시 네. 책도 창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아주 장안에 그 직가를 올리잖아요. 그렇죠. 한강시는 정말 위대한 탄생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출판 도시에 막 그냥 많은 분들이 와서 독서하고 예찬하고 책을 칭송하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출판사들이 베스트셀러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책을 만든다는 것, 좋은 문학을 생산하는 텃밭을 만든다고 하는 것, 좋은 화가이게 하는 좋은 전시장 또 화집들 내고 네. 용기를 드리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출판 도시의 그 성격이 네. 인간에게 혼을 깨우는 공간 또 사랑에 가득 찬 공간 저는 이게 도시를 만들면서 건축가와 도시계획가들에게 주문한 몇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네. 주문서가 있어요. 예. 제 주문서는 아주 추상적인데 그리고 건축가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사람이 좀 심상치 않구나. 제 일조가 뭐냐 하면 네. 절제 있는 도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균형 있는 도시 만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조화로운 도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으로 가득 찬 도시를 만들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중에 가장 큰 말씀은 사랑입니다. 아시다시피.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런 아주 추상적이지만 인간의 혼을 깨우는 이 키워드가 있음으로 해서 오늘의 도시가 탄생했다고 봐요. 네. 알게 모르게 건축주들도 돈을 대고 자기 집을 짓느라고 애먹었습니다. 또 공적인 가치를 있는 공간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또 출연을 해서 그 공간도 만들었어요. 그것은 공적 가치를 향한 마음 없이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많은 우리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서울 탈출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산업 배치를 다시 해야 되니까. 네네. 아름다운 서울이긴 해도 우리가 산업을 다시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서울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아름다운 탈출을 하자 해가지고 파주로 가서 지금 다시 이 좋은 책들을 서울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산에도 보이고 보내고 그럼요. 또 대구도 네, 보내고 네. 광주도 보내지 않습니까? 네. 절제 있는 도시, 절제 있는 절제. 나라, 균형 있는 나라, 조화로운 나라, 네.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찬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우리의 외침이
울려 퍼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이 절제, 균형, 조화, 사랑 다 실현하시려면 우리 그 주문 받으신 건축가분들이 굉장히 이걸 정말 고민도 많이 하시고 아주 힘든 그런 과정이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듣는 것만으로도 저도 굉장히 막 마음도 영혼도 이렇게 맑아지고 뭐 채워지는 그런 느낌 아마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께서 계신 그 파주 출판도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지금 발전해 있는지 저희가 모습을 담아왔거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울에서 자동차로 30분가량 달려 도착한 이곳은 책들의 고향 경기도 파주. 1989년에 조성된 파주 출판도시는 좋은 공간이 바른 책을 만든다는 출판인들의 믿음으로 탄생했다. 이젠 도서출판뿐 아니라 문화복합도시로 비상한 지 오래다. 국내 출판계의 새로운 장을 개척한 파주 출판도시 명예이사장이자 도서출판 열화당 이기웅 대표. 책을 만드는 작업은 마음의 양식을 경작하는 것과 같다는 마음으로 책 농사를 지어온 지 45년. 곧 출간될 책의 원고를 꼼꼼하게 다시 읽어보는 일은 그의 오랜 습관이자 즐거움이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좀 더 내가 모르는 부분들을 이제 사실 조사를 해서 알게 되고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편집실이 있으니까 이 기록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새로운 기록으로서의 의미. 그냥 중복 기록은 어렵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복되지 아니한 새로운 기록인가 또 기록이 잘 됐는가 그리고 기록은 얼마나 잘 됐느냐 하면 사실도 사실이지만 이기웅 대표가 재미있는 그림 한 점을 보여준다. 우리 안중근 선생께서는 아주 지혜와 용기가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안중근 선생의 기록을 가지고 많이 배웠고 또 이분을 통해서 저는 이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여쭤본 거예요. 안중근 선배님, 제가 이 다리를 놔야 될까요? 아니면 이 건물을 어떤 식으로 주문할까요? 또 도시계획을 할 때 그 도시계획가들에게 무엇을 주문할까요? 하면 이분이 꼭 뭔가 일러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래서 화가가 이 얘기 듣고 끊임없이 자기 성찰의 길을 안내해주는 인생의 든든한 길잡이 안중근 의사. 안중근과 이기웅이라는 사람이 이것은 동서고금 책농사의 수확물을 음미하고 맛볼 수 있는 열화당 책박물관. 이번 전시회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잡지. 전시된 450여 종의 잡지들은 그야말로 한국 사회의 변천사를 대변하는 역사적 산물이다. 73년에 이 박두진 선생, 아니 열화당이 아니고 이제 일지사라는 출판사에 내가 이게 근무할 때입니다. 근데 이게 박두진 선생이 나한테 직접 써주신 게 책이 나오자 이기웅 인형 해전 저자 이 박두진 선생이에요. 회산 사도행전이라고 이것도 사도행전이라는 것도 이분도 또 써주셨거든. 그때 내가 3권을 냈어요. 고산식물 수석열전 사도행전 이거는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시를 쓰신 거예요. 이기웅 대표의 추억도 책장 한켠에 보관돼 있다. 학예 연구사가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상자에서 꺼내든 것은 아주 작은 크기의 옛 고서. 이 책은 이런 책의 형태를 아주 작지만 소중한 책, 그래서 보석같이 귀한 책이라고 해서 수진본이라는 형태, 그런 형식으로도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주로 보던 책들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크기가 작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한 시집입니다. 네. 옛날에 휴대용 책이네요. 네네, 그렇죠. 네. 이걸 보면 뭐 미디어가 없던 네, 시대에 네. TV도 네. 없고 그래서 이 이제 시를 이제 이 쓰신 분이 간직하고 이 옛날 선비 그 소매품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애송했던 본인이 애송했던 그런 시를 모아서 이렇게 시집으로 이제 요거는 목판본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목이 상례 초요라고 해서 네. 상갓집의 예절을 이제 예절.
이제 그래도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한 건데요. 요거는 굉장히 실용적으로 쓰임새가 많았겠죠. 그래서 당시에만 해도 문자라든가 책이라든가 하는 거기에 대한 느낌이 지금 느끼는 거하고는 참 판이하게 다릅니다. 올해도 이기웅 대표의 책 농사는 풍년 예감이다. 45년 넘게, 그러니까 반세기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이제 한 길을 걸어오신 건데, 제가 선생님 그 인터뷰 기사에서 읽은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책하고의 만남은 운명 같은 게 아니었나 싶어요. 네. 선생님 그 어린 시절 얘기부터 좀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 선교장. 네. 얘기부터. 지가 선교장에서 네. 이제 자라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녔어요. 아.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든 운명적으로 네. 일본이 그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전쟁이 나자 서울서 아버지께서 데리고 네. 선교장을 내려가셨어요. 선교장에서 컸습니다. 갓나서. 그 선교장이라는 동네가 지금 생각해 보면 책의 공간이었어요. 건물이 크긴 큰데 네. 지금은 거의 다 나무 나는 게 없어요. 가구들도 많이 잃어버리고 물론 일부 남아 있지만 또 건물도 보면은 이 주련이라고 기둥에 붙어 있는 주련 있죠. 네. 주련 글씨가 써 있는 거 세로로 또 현액들이 많고요. 네. 현액들도 많고 그러니까 모든 건물에 사인이 네. 도시에 보면 사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건물에 간판도 예. 붙어 있고 뭐 교통 표지판도 있고 그렇듯이 이 건물이 워낙 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사가거든. 네. 네. 있으니까 거기에 그 표지판 보고 다녔어요. 전부 한자로 돼 있지만. 그러니까 표지판 보고 큰 거예요. 건물의 구조와 기둥의 생김 네. 또 기와장 그리고 이 댓돌 그리고 층계의 비례 그리고 어른들이 이렇게 마련해 놓으신 가구들 그게 참 심상치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공간이 또 활례정이라는 것과 그 열화당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네. 열화당이라는 공간은 책의 공간이었습니다. 그 우리 말로는 사랑채라고 불러요. 잠도 일부 잤어요. 그런데 그림과 글씨가 한번 일체감을 이루는 아주 화합된 인문의 이 사회였지 않습니까? 네. 200년 전이면.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 제가 그 짜투리 시간이죠. 뭐 지금부터는 한 70년 전에 70년 전에 거기서 뛰놀고 살았죠. 70년 전에. 선교장이 준 저에게는 그 학교와 같은 공간이었고 또 그 삶이 결국은 책의 운명으로 네. 서서히 저를 인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또 열화당은 또 우리 그 큰아버지께서 네. 꼭 그 군불 때는 심부름을 절 시키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운명적으로 그 열화당하고 그 시달리면서 컸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선교장 가면 열화당 가고 활례정에서 잠자고 이런 아주 저의 이제 아늑한 추억의 공간이죠. 그래서 이 열화당이라는 출판사가 세워진 건 1971년이지만 진짜 그 사실은 선교장 역사까지 그렇습니다. 따지면 200년이 네. 됐다 이렇게 말씀들을 네. 하시는 네. 거군요. 근데 책 관련한 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어떻게 보면 과정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 또 집안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이게 책 또 출판 관련한 일이 막 정말 경제적으로 막 여유 있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혹여 반대하신 분은 없으셨는지. 반대는 뭐 반대하는 분들이 별로 없으셨지만 네.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는 네. 이제 작고하신 지 오래되십니다만은 아버지께서는 제가 책 내는 걸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는지 그러셨구나. 제가 책이 나오면 그리고 2권을 가지고 집에 가요. 한 권은 아버지께 꼭 갖다 드렸어요. 아버지께서 그 책을 한 사나흘 동안 머리맡에 놓고 주무셨대. 어머, 너무 좋으셔서 너무 자랑스럽고. 그러니까 자랑스럽지. 뭐 그냥 세상에. 뭐 책이라는 게 세상에. 아버지께서도 뭐 책 속에서 자라셨지만 네. 그러나 이제 아들이 그래도 책을 만드는 일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었다는 걸 아시니까 네.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늘 그 아버지 생각이 나요. 책만 하면. 네. 예. 그러면은 그 선생님께서 그간에 뭐 어떤 대중적인 책보다 열화당 자체도 사실은 미술 서적 관련 출판사로 출범한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예술 관련 책들을 출간하신 거는 그
선교장에서의 자라온 그 네, 성장 그것이, 배경이 영향이 좀 예, 영향이 있어요. 컸다고 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이 장르를, 출판의 장르를 하나 내 몫이 있을 것이다. 출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도 다양한 책이 나오니까 네, 네. 특히 이 나라에 한글을 가지고 책을 낼 때는 내가 분명히 뭔가 시사하는 몫이 있을 것이다. 찾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을 보면 문화의 나라다. 그 중에서도 미술의 나라예요. 지금 보십시오. 불교 미술사, 네. 또 다른 건축사 보면은 예술 덩어리예요. 아우. 그것이 시각적으로 담아내거나 분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막중한 임무가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미술 분야에 문화재 특히 뭐 우리 유물들 굉장한 박물관 가보십시오. 그렇죠. 많이 그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그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수장고에 있는 우리 문화재들이 엄청납니다. 문화재의 덩어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는 작업들이 너무 소홀하니까 그걸 왜 안 하느냐 했는데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이것은 남이 하는 거 보면 쉬운 것만 찾잖아요. 남이 그렇죠, 하는 것 중에 그렇죠. 쉬운 거. 근데 어려운 걸 지적하니까 야 이걸 하긴 해야 되겠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인수하는 시스템도 어렵고 네. 그걸 한번 해볼까 하다가 내 이 몫이 있을 텐데 찾다가 보니까 옛날에 우리 선교장에서 특히 여러당 공간에서 많은 서화들을 뒤지면서 또 더군다나 선교장 자체가 그림 같은 동네예요. 아우. 어렸을 때 내 느낌을 보면 그 소나무 우거졌죠. 네. 지금은 소나무가 많이 줄었지만 지금까지도 소나무가 자랑이에요. 그 울창한 뒷소나무가. 네, 네. 그리고 그 바다와 가까워서 가끔 가다가 파도 소리가 울리고요. 그리고 우렁찬 대관령을 포함한 태백산 줄기가 백두대간이 쫙 놓여 있거든요. 그런 아름다운 공간들이 인간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교육이 그게 미술이다. 환경이 모든 게 미술이잖아요. 네네. 우리가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은 다 미술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미술 쪽에 경도됐는데 제가 그 미술책을 만들면서 터득한 것은 아니야 모든 책이 미술시서가 있는데 이 미술적으로 만들어야 돼. 시각적인 아주 품격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술적인 요소들을 내가 영향을 줘야겠다. 내 책 만들기 위해서 네. 다른 분들에게 내 책 만들기가 모델이 돼서 네. 이 미술적인 책을 꾸며야 문학책도 좋고 네. 또 무슨 다른 이제 장르의 책도 또 학술책도 대단히 미술적인 요소가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책의 격이에요. 이렇게요. 네. 저희가 오늘 그 선생님 모시면서 어려운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그래도 뭐 여러 책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아끼시는 책을 좀 소개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는데 오늘 네. 백범일지를 가지고 백범일- 오셨어요. 지금 백범일지가 이 국회에 있는 책이신데 네. 네, 아이고 우리 저 관장님께서 아마 이걸 구해 놓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참 지가 이 정성을 다 들인 거예요. 예, 이 백범일지 참 백범일지가 이렇게 이 글씨는 네. 한글 글씨는 이게 우리 이 여성들이 네. 조선조 때 이렇게 주방에서 쓰신 편지 글씨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글씨를 복원을 글씨는 이게 네. 유명하신 네. 박원규라는 서예가가 네. 이 제자를 좀 부탁드렸어요. 대단한 화가 서예가십니다. 예, 예. 근데 그 서예가에게 부탁드렸더니 백범일지는 당신 손으로 쓸 수가 없는 책이다. 네, 네. 우리 오랜 전통 속에서 이 찾아보자 해서 이 아리아자를 쓴 백범일지 네. 우리 아주 단정한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우리 글을 써주셨어요. 예. 집자를 해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우리가 합작을 이룬 책입니다, 이게. 그리고 요것은 추사, 네. 우리 김정희 선생께서 쓰신 백범일지를 추사 연구가의 그 제1인자인 박철상이라는 그 분이 네. 그분한테 부탁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집자를 해주셨어요. 네. 이 많은 것들이 우리 전통 속에서 찾아가지고 예. 이거 책을 만든 정성 들인 책입니다. 이분이 네. 원래 쓰신 것은 1900
3, 40년대 네. 그러니까 해방 직전까지 쓰셨어요. 네. 근데 해방 직후에 가져오셔서 이 책을 이제 춘원 이광수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서 아, 예. 문장을 잘 쓰시니까 네. 내가 이게 쓰느라고 막 쫓겨다니며 쓰느라고 좀 어눌한데 네. 자네가 이걸 좀 미문가니까 글자 쓰니까 좀 도와주시게 하고 부탁을 해서 이분이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해드렸어요. 해드렸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상당한 부분 문체가 네. 춘원 문체로 돼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어간에 70년대 예. 노산 이은상 선생님께서 전시회를 한 번 하셨어요. 아, 백범에 예. 대한 유물들을 전시하시면서 신문에 인터뷰를 하셨는데 네. 이것이 사실은 춘원이 상당히 가다듬었기 때문에 이 책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인터뷰를 하셨어요. 근데 지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때. 아, 그것이 꽂혀서 언젠가는 숙제다. 그때 젊었으니까 바쁘잖아, 이것저것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것은 이제 나이 차니까 네. 역사를 돌보게 됐잖아요. 아, 이거 언젠가는 이것을 한번 염해야 되겠다. 네. 염. 그러니까 염한다는 표현이 선생님 굉장히 낯설기도 하지만 이 아주 큰 의미를 담고 있을 것 같은데 책을 염한다. 어마어마하죠. 여기 이제 염이라는 글자를 하나 가져왔는데 네. 이게 염이라는 글자인데 네. 이 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돌아가신 분을 이번에 그렇죠. 그 김재순 전 의장님 네. 또 우리 공군 참모총장 하셨던 김구 선생의 아드님 네. 김신 장군도 이번에 염했어요. 네. 염해서 이제 모시는 거예요. 인간은 결국은 다 이 세상을 마칠 때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어떤 과정입니다. 네. 근데 이 글자를 볼 때마다 이제 그랬어요. 아, 이게 책이라고 하는 것은 백범일지가 내려오면서도 오자가 날 수도 있고 네. 잘못 편집을 해서 뒤바뀔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그런 착오 있는 일들을 쓰다듬어 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 동기 중에 하나죠. 아.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뤄내는 그 염이라고 하는 그 행위를 네. 저는 아주 조심스러운 내용을 갖는 책들은 마치 이 인간을 염해드리듯이 이 염을 해서 조심하면서 예. 책을 만들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원리를 이 염에서 찾았던 겁니다. 아, 내가 우리가 쉽게 해서 책은 아무렇게 만들지 네. 뭐 한 달이면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런 식의 말을 향해서 경고하려고 그런 아주 좀 약간 절박한 듯한 언어를 제가 차용한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복간된 이 백범 일지 가운데 저희가 일부분을 네. 우리 모시기 어려운 선생님의 그 목소리로 좀 저희가 낭독을 좀 청하려고 하는데, 네. 가능하시겠죠, 선생님? 네, 제가 이게 사실은 네. 인과 신 두 아들에게 주는 글. 김구. 너희는 아직 나이 어리고 또한 반말리 먼 곳에 떨어져 있어 때때로 이야기해 줄 수도 없으므로 그간 내가 겪은 바를 약술하여 몇몇 동지들에게 맡겨두며 앞으로 너희들이 장성하여 아비의 경력을 알고 싶어 할 정도에 미치거든 보여주라고 부탁하였거니와 내가 가장 한스러운 바는 너희 형제가 장성했더라면 부자간에 서로 따뜻한 사랑을 담화로 한번 이야기해 주었으면 만족할 것이나 세상사가 바라는 바와 같이 아니하여 나의 나이는 벌써 53세이건만 너희는 10살, 7살의 어린 나이이니 너희의 나이와 지식이 더하여 나아갈수록 나의 정신은 그리고 기록은 쇠퇴할 뿐 아니라 이미 외놈 원수에게 선전포고를 내리고 현재 죽음의 선에 서 있음이랴.
네, 뒷부분은 제가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를 기록함은 결코 너희 형제로 하여금 나를 본받으라 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바라는 바는 너희도 또한 대한민국의 일원이니 동서고금의 허다한 위인 중에 가장 숭배할 만한 일을 선택하여 사사함에 있을 뿐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장차 장성하더라도 아비의 일생 경력을 알 곳이 없으므로 이를 약술하거니와 다만 유감되는 것은 오래된 사실이므로 잊어버린 바가 많이 있을 뿐이요 거짓으로 꾸민 일은 없다는 것은 사실이니 믿어주기를 바란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김구 선생의 그 인과 신 두 아들에게 주는 글을 제가 감히 이기용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조금 낭독을 해드렸어요. 어떠셨어요? 저는 읽으면서 제가 사실 바로 뒤에 읽는 게 굉장히 선생님 뒤에 읽는 게 선생님의 그 비장함, 결연함이 막 느껴져서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읽어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좀 편하게 그 낭독이 잘 되신 것 같으세요? 갑자기 콧날이 시큰해져서 아, 예. 잘 안 됐는데 또 다시 시키시는 게 아닌가 했는데 괜찮습니다. 네, 아예 박수 한번. 아, 정말로 오늘 여러 가지로 정말 가슴에 많은 것들이 새겨지는 그런 시간. 콧날이 또 시큰하셨다니까 저도 굉장히 감정이 좀 울컥해지는데. 그러신 것 같아요. 네네. 그 안중근 의사께서도 정말 뭐 우리 늘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얘기지만, 이제는 정말 익숙한 그런 얘기지만 정말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네. 가시가 돋친다. 정말 이 책이라는 것. 아까 전에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강조하셨지만 요즘에 우리 참 독서 안 하거든요, 선생님. 근데 네. 사실은 이 독서는 따로 띄어서 얘기할 일이 아니거든요. 아. 네, 저는 우리 독서 교육이 잘못됐다고 한다는 생각이 오래전부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꾸 독서를 강조하면 애들이 도망가요. 네. 도망가니까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밖에 독서를 없어요. 그건 나무라면 안 됩니다. 나는 어떡하죠?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옛날에 읽던 그 속도와 네. 지금에 읽는 속도와 다릅니다. 아. 그러니까 속도의 문제를 고민 좀 해야 되겠다. 네, 네. 그리고 강압하면 더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평소에 책과 친근하게 하도록. 아.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책들을 이렇게 꽂아 놓아서 아이들이 이렇게 무단히 또 불시에 책을 만지고 1년 내내 펴보지 않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심심하면 빼보게 만드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알게 모르게 책 냄새에 익숙해지는 거. 책에 손으로 느껴지는 것, 가슴으로 감동받고 눈으로 즐기는 것. 이런 여러 가지 트라이앵글에서 나는 음악 소리처럼 네네.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눌리는 독서 행위를 알게 모르게 긴장감 속에서도 이뤄낼 수 있는 그 독서를 하도록 평소에다 이렇게 편입을 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책을 늘 밥에다 비유합니다. 아, 밥이요? 예, 책은 쌀밥하고 더불어 책밥이죠. 책밥. 그래서 밥처럼 생각하게 하는 것. 아. 그러니까 하루라도 안 먹으면 네. 뭐 입에 가시가 돋는 게 아니라 내가 배가 고프다. 내 머리가 고프다. 가슴이 고프다 하는 그런 육신의 느낌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근데 옛날처럼 하면 안 되고요. 예. 책밥이라고 하는 거. 너 오늘 책밥 먹었니? 라고 물어서 아이들이 밥으로 느껴지도록 하는 거. 자, 책밥 먹었니? 빵을 좋아하는 애들은 너 책밥 먹었니? 초책나물 먹었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 농사에 대한 비유라든가 밥이라는 비유가 뭐냐면 이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자는 얘기입니다. 육신에서 정신의 비법이 다 숨어 있는 거죠. 네. 육신과 정신을 뗄 수가 없듯이 책과 밥을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책과 쌀을 뗄 수가 없고 네. 또 나물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유, 너무 정말 귀한 말씀이 많으셔서 사실 여쭙고 싶은 내용은 참 많으나 알겠습니다. 이 국회 그만할까요, 방송도 지금? 아니 정해진 그 방송 시간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아쉽고요. 끝으로 사실은 뭐 지금도 거의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고 또 2단계 뭐 책과 영화의 도시 뭐 3단계 북팜시티 많아요. 여러 가지 엄청 너무 많이 하고 계신데 그래서 지금 그 대표님께서 갖고 계신 가장 큰 소망 이것도 그냥 한 단어로 요약하기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근데 저는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네, 네. 소망이 참 많죠. 그것도 아까 저기 제일 좋은 책 하나 골라라고 똑같으신데 사실 욕심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네. 저는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우리의 기록문화유산들을 네. 제대로 염하는 것. 시장 바닥을 향해서 책을 만드는 것은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네. 다만 역사를 향해서 책을 만들어라. 이 기록은 역사를 향해서 만드는 기록입니다. 상당한 중요한 기록들은 그 기록들이 바로 서지 아니하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어요. 이 출판 도시가 역사의 도시지 네. 우리의 도시가 아니다. 우리만의 도시가 아니고 나의 도시도 아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에 책을 만드는 기록 문화를 관리하는 말을 관리하는 공간이고 염소들의 염하는 집들의 집단이다. 염동네다. 염하는 집들 동네예요. 그래서 이 엄혹한 어떤 그 긴장감을 가지고 책을 만드는 그런 모습을 가주자는 뜻에서 그런 말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소원이 예. 이제 철이 들어서 이 나라에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미술다운 책. 네. 미술다운 책이라고 알록달록한 게 아닙니다. 네, 네. 요것도 굉장히 미술적인 책이에요. 백범일지도. 요것도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사무사. 네. 이거는 저 논어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제자가 스승인 공자께 네. 시 선생님이 편집하신 시 300편이 네.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했더니까 사무사. 생각함에 있어서 사악함이 없다. 사땜이 없다. 근데 허위가 없고 거짓이 없다고 하는 그 마음. 네. 그것이 책을 만드는 발심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생각을 가진 책 동네가 잘 좀 바로 섰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저는 이 나라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이 백범일지의 그 버금하는 기록문화유산들을 가다듬는 일도 좀 했으면. 자, 오늘 그 이기용 대표님과 함께한 시간 사실은 그 책을 그 염을 한다라는 그런 표현도 사실 새롭게 처음 들었고 또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 책의 가치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겠다는 걸 좀 깨우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서 정말 우리가 쌀밥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가슴을 머리를 채울 수 있는 책밥 매일매일 가까이 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실 거 다 하셨어요. 네.